예, 안녕하세요. 이루리학원의 김선식 수학선생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9월 모의평가 설명회 수학 부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개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처음에는 먼저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 등급컷에 관한 얘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좀 상대적으로 쉽다고 이제 많이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아니면 자세하게 분석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음, 그래서 쉬운 건 쉬운 건데 각 각의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토대로 앞으로 이제 2달 남은 수능에 대한 어떠한 경향성 예측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보이는 거는요. 왼쪽에 있는 거는 작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점수랑 등급 컷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 시험,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거의 들어맞습니다. 등급 컷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확통, 미적, 기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4점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한 문제 정도 이번에 더 맞았어야 저번과 같은 등급이 나온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쉬었다는 거죠. 저번에는 예를 들어서 92점만 맞아도 확통에서는 1등급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딱 하나 틀리는 96점으로 형성돼 있고요. 미적도 마찬가지고 기하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보면은 한 문제 정도 더 맞아야 같은 등급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시사하는 거는요. 분명히 작년에도 9월 평가원 이 정도면 쉬웠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금 더 쉬워진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워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요. 맨 윗줄이 확통, 그 다음이 미적, 그 다음이 기하. 보면 왼쪽이 좀 쉬운 문항들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항들. 몇 개씩 분포하는지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겁니다. 대충 경향성을 보면요. 최상 난이도는 비슷해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다 있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다만 무엇이 달라졌냐면 작년에는 준킬러가 중요하다고 하죠. 상난이도.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건 아닌데 살짝 풀기는 막상 되게 까다로운 상난이도의 문제가 되게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어정쩡한 등급대의 학생들 혹은 애매한 등급의 학생들은 사실 이 벽을 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와서 보면은 상난이도는 눈에 띄게 확 줄었죠. 그리고 그 문항의 문제들이 다 왼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킬러급의 난이도가 확 줄어들고 그냥 중난이도, 그 다음 중하 난이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골고루 분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졌다면은 여기서 많은 점수 얻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사실 상난이도가 막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풀어보면 뭐 시중 문제집들 센 아니면 RPM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랑 비슷하던지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인데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이 정도 분포해 있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풀기 쉽지는 않지만 못 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하락해 있습니다. 준킬러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되냐면요. 딱 공부한 만큼 나오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벽을 넘지 못하면 계속 같은 점수대, 같은 등급대를 맴돌게 되는데 이번에는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여기까지 맞고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여기까지 맞고 공부 조금 더 하면 여기까지 맞고 뭔가 계단의 턱이 더 낮아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성실하게 공부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자기의 점수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등급 컷 자체가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등급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9월 평가원은 재수생, N수생 등등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사실 같은 등급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나쁜 징조는 아닙니다. 똑같은 등급대, 똑같은 퍼센트 표점만 나온다 하더라도 유입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옳은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점 감안해서 학생들 성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해 6평이랑 비교한 겁니다. 6평도 약간 쉽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6점이 더 올라 있습니다. 등급 컷이요. 물론 세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6점 정도 올라 있다. 예, 비슷하죠. 앞쪽으로 이렇게 좀 몰려있는 경향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죠. 작년 수능. 결국 우리는 필요한 거는 수능날 그 점수 딱 하나입니다. 작년 수능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6월 쉬웠어요. 9월 점점 쉬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수능이 쉬웠냐? 남들은 뭐 평이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막상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면은 확통 94점, 미적 84점, 기하 88점. 보면은 지금 9평이 평균 점수가 한 2점 정도 높습니다. 물론 뭐 수능이 쉬웠다고는 하지만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번 6평이 조금 더 쉬웠고 이번 수능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 대충 보면요. 최상 난이도는 이게 조금 다른 게 미적분 최상 난이도가 5개나 깔려있죠. 미적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쉽다고 해도. 보면은 여기는 2개밖에 없었고요. 진짜 어려운 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상 난이도 8개, 9개. 비슷합니다. 미적분은 뭐가 특징이냐? 중 난이도가 2개밖에 안 됩니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그러니까 허리가 비어있는 거죠. 중킬러급이 되고 포진해 있고 만약에 학생이 요 턱을 넘지 못했다면 그냥 딱 여기까지만 맞고 이 뒤에는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혹은 한두 개 정도만 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상 저 턱을 넘지 못한다면 높은 등급대 얻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골고루 분포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거 결국은 올해 수능은 어떨 것이냐 혹은 올해 학생이 점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냐 혹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냐 아니면 비슷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수시 원서를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른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등급 컷이나 최저 라인을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떨어진다 혹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알 수 없다입니다. 수능 날 사실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긴 해요. 뭐 제가 여기서 예측한다고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입시 어떠한 그런 기관이나 그런 데서 예측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하기보다는 그걸 대비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첫 번째, 2병 9평대로라면 기본 내용을 충실하게 다지는 게 좋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 어렵기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특이한 내용이 없고 정말 그냥 교과서에서 알려준 대로 오히려 특이한 풀이를 쓰면은 안 풀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21번이 그랬는데 특이한 풀이를 쓰려고 도전했으면 더 시간만 잡아먹고 차라리 계산으로 밀어붙였으면 풀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기본 내용 충실하게 탄탄히 다지는 게 이번 9평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약간 결론이 났습니다. 자, 신유형이 없는 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야 뻔하다고 얘기하는 게 맨날 수학 문제만 푸는 강사들 입장에서나 뻔한 거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대부분의 시중교재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도 레벨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수능 특강은 수학 기준으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나뉘는데요. 레벨 3는 좀 복잡하고 지저분한 문제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레벨 3 제외한다 하더라도 레벨 2 정도만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반영 비율은 한 50% 정도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번 6편과 비슷합니다. 단, 요건 한번 얘기해주고 싶네요. 반영 비율이 50%로 비슷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그 50%가 대부분 쉬운 문제나 아니면 뻔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수능 특강 안 풀어보고 다른 자히스토리나 일반적인 시중 문제집 풀었어도 어차피 있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게름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타 과목처럼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나쁜 선택은 아닌데 무조건 뭐 수능 특강을 꼭 몇 회분 풀어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고요. 자, 아까 결말에 밀었는데 그래서 이번 수능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예측이 힘듭니다. 수능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기본 문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탄탄히 다지고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뻔한 얘기가 왕도이긴 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요. 기본 내용 탄탄히 다지고 제 생각에는 너무 막 신기한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그 30번 하나 맞자고 그 마지막까지 그 30번 하나 맞자고 너무 어려운 것까지 붙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생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내가 의대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목표가 한 1등급 아니면 2등급, 3등급 최저 맞추는 정도라면은 그러한 완전 킬러 문제는 배제하고 푸는 게 맞습니다. 확실하게. 자, 다음 수시 지원 전략 관련해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등급의 등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제가 뭐 다른 과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힘들지만 과탐 보통 2점, 3점 하나 틀려도 1등급 아슬아슬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실수로 물론 20문제밖에 안 되지만 타임어택식으로 빨리 풀어야 되고 실수로 한두 개만 미끄러지면은 등급이 한두 개씩 내려가 버립니다. 즉 등급이 내가 1등급이 오늘 나왔어도 정말 한두 개만 미끄러지면 쫙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맞추는데 약간의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수학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내가 목표하는 등급이 예를 들어서 한 2등급, 3등급 요 정도로 최저를 맞춘다고 생각하면요. 요 정도로 최저를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86점, 83점, 73점, 70점 이게 막 한두 개 더 어떻게 틀린다고 갑자기 등급이 쭉쭉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점수로 따지면 3개 문제 정도 간격이 됩니다. 3, 4개 정도. 여기도 보면은 한 3, 4개 정도? 3개는 아니구나. 4개는 아니고 한 3문제 정도 간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가 더 틀려야 등급이 내려갑니다. 여기선. 근데 타 과목은 1개만 더 틀려도 되게 치명적이죠.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최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는 수학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은 해줍니다. 내가 아무리 망해도 2등급은 나온다. 아무리 망해도 몇 등급은 나온다. 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과목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예, 같은 내용이네요. 안정적으로 최저 등급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학생들마다 정확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는 앞으로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달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이게 2달이라고 얘기하면 좀 길어 보이는데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8, 9주입니다. 주로 따지면 확 줄어 보이거든요. 학원 한 바퀴 도는 게 1주인데
그걸 딱 8번 하면 이제 수능 봐야 됩니다. 8, 9주. 8, 9주 안에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자기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떠한 단원, 어떠한 유형이 부족하다. 한 1, 2주 정도 집중적으로 하면은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맞추는 게 가능합니다. 수학은 어느 정도 유형이 다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6평과 9평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자기가 계속 틀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막 3, 40문제씩 들이붓는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자신감 붙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야 됩니다. 개별 학생 맞춤형으로 완벽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부족한 점수를 메울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은 기간 대비하면서 쓰면 좋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시간 관리 또한 중요하고, 실전 모의고사, 제가 말하는 실전 모의고사는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 그 완성형 그 모의고사 반복해서 시간 재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단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강대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대형 학원들이 이제 모의고사들 있죠. 그런 거는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 재고 푸는 게 약간 그 시간 계산을 좀 다르게 하긴 해야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일요일마다 무료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들 성적으로 보면요. 보통 이번 9평과 저희 학원 내에서 본 모의고사 성적이 한 10점,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준비한 모의고사가 더 어려웠다는 얘기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더 어려운 걸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정도 조금 더 어려운 시험으로 시험 보고 있다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번 9월 평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등급 이번에 조금 쉽긴 쉬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수능 어떻게 나올지 잘 모릅니다. 다만 첫 번째, 기본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가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일단 탄탄하게 지켜진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점수 혹은 기대치 혹은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9월 평가원 시험 설명회 김선식 강사였고요. 예. 감사합니다.